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문의회인을 주장하는 이 시대착오적인 극우파가 득세를 해가지고 당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서 이들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단일화를 해야 된다. 우선 안철수, 조경태 두 당대표 후보가 단일화를 해야 한다.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로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이 반극우파는 손을 잡아야 한다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나온 두 사람, 이 두 사람은 반극우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우선 오늘 단일화를 선언을 했습니다. 청년 최고위원 선거에 입후보한 우재준 후보, 이 사람은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후보와 최우성 후보가 오늘 단일화를 했는데, 최우성 후보가 사퇴하면서 우재준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우재준 후보는 대구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1988년생입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 해제 결의안 표결에 참석한 1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한 명입니다. 우재준 후보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우재준 후보는 최우성 후보의 사퇴 결단을 응원하며 그 결단이 아쉽지 않을 최선으로 남는 전당대회를 하고 싶다고 했고, 당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는 차이가 아닌 공통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의 힘이 국민의 여론과 반대로 걷는 것을 우려하고 잘못된 생각이 국민의 힘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걱정, 그것이 최 후보와 공통점이 있었다면서 일정 부분 차이가 있더라도 국민의힘의 미래,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미래를 생각하고 옳은 방향으로 함께 가야 한다는 사실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 시작으로 저 우재준과 최우성이 함께 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최 후보는 사퇴한다면서 우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탄핵 반대, 이른바 극우파로 불리는 후보들을 겨냥해가지고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는 우리가 당원들이 염원하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세력이라면서 내부 총질을 한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저들이야말로 이 극우파를 가리킵니다. 저들이야말로 이기적인 욕망으로 분열하며 당원들을 선동하는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을 잘 공격하는 사람은 우재준 의원이고, 그래서 제가 단일화하고 지지한다. 자유의 적으로부터 사랑하는 보수정당을 지키기 위해서는 혁신 후보 간 단일화는 필수 불가결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조경태, 안철수 두 사람의 당대표 후보 단일화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좀 시간이 없습니다. 22일 전당대회에서 결과가 발표되니까 20일부터 아마 온라인 투표가 시작되는데, 이제 효과를 보려면 오늘 내일 중으로 단일화를 해야 합니다.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은 김문수, 장동혁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당대표로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단일화가 좀 늦은 감도 있지만은 마지막에 극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야 국민의힘 당원들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 밑으로 떨어지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 특히 대구 경북 사람들의 여론이 국민 전체의 여론과 상당히 동떨어진 모습으로 고립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여론의 외딴섬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소수화되면서 점점 극단적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 극단적으로 치닫는 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극우 당대표, 극우 최고위원을 선출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여기에 반대하는 반극우 연대를 구축하고 당대표
후보는 조경태, 안철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미는 식으로 단일화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만약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극우파 비판이 무색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극우파가 나쁘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이 단결하지 않고 서로 싸우면서 어떻게 극우파를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이런 질문에 봉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대명제가 있는데, 청년 최고위원 후보 두 사람이 단일화를 했으니까 점점 그 압박을 크게 느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식으로 국민의힘 당권을 극우파, 윤석열 의개인파, 윤석열 의개인은 뭐 김건희 의개인과 같은 건데, 사람들이 장악하게 되면은 우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공격의 논리가 사라지고 맙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황당무계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지하는 세력이 당권을 잡아서 민주당을 공격하면 민주당은 코웃음을 칠 겁니다. 코웃음 치는 정도가 아니라, 좋다, 당신들이야말로 정말 내란 정당이다,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을 청구하도록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층 안에서도 이제 국민의힘은 거구당에 의해서 거구당으로 변했다, 거구 세력에 의해서 하이제킹 되었다 하니까 저런 국민의힘은 해산시키는 게 맞다는 이야기가 또 따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으려면은 최소한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편들었던 사람이 아무 발언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재명 정권을 향해서 공격을 한다고 한들, 그것은 허공으로 주먹 내지르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 사태를 막으려면은 조경태, 안철수 두 사람의 단일화, 그 단일화 방식은 두 사람이 단판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 양보를 하든지 아니면 여론조사 방식으로 하든지 뭐 몇몇 선택지가 있긴 있지만, 문제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촉박했다는 이 점인 것입니다. 정치는 타이밍입니다. 정치는 타이밍을 놓쳐버리면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은 김영삼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분이 속전속결하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그 동물적 감각의 결단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조경태, 안철수 두 사람은 자신들이 정말로 극우 세력을 막을 수 있는 보수의 챔피언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보여줘야 합니다. 아마 먼저 양보하는 사람이 더 크게 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